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가 캐나다가 높다라고 하시지만 양도소득세는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많이 헷갈려서 양도소득세는 다 내시고 프로세싱 비를 또 내셔야 되는데 그걸 안 내신다. 캐나다에 있는 저희 의뢰인분들이 예.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걸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좀 많이 놓치고 계신 게 한국에서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캐나다에도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몇 년 전인데요. 그 OECD의 CRS라고 이제 공동 보고 기준이라고 해서 캐나다 조세청하고 한국 조세청하고 정보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캐나다 국적자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자산을 받으셨다 그러면 조세청에서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알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시는 거죠. 한국에서 만약 캐나다 교민분들이 캐나다 거주자분들이 한국에서 재산을 상속받으면 한국에서의 처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 가서도 자산 보고를 해야 하고 결국 그렇게 해야 하는 건 나중에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캐나다에서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은 사실 기본적인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런 세금 추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죠. 예, 결국은 하셨을 때 양도소득세 예, 그게 예.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캐나다 조세청도 뭐 텍스를 2배로 부과하진 않지만 포린 크레딧 텍스를 주시거든요.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셨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리포트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덜 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시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안 하셨을 경우에는 이게 형사처분까지 가능하세요. 캐나다에서는. 사실 또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또 웬만해서는 지키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법을 몰라서 신고를 안 하시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변호사들도 계시고 이런 전문 러펌이나 하고 같이 좀 처분하시기 전에 좀 한번 상담해 보시는 그렇죠. 것이 왜냐면 이제 캐나다에 넘어왔을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상담을 드릴 수 있는데 한국에서의 어떤 이러한 일에서 저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 본인의 명의로 어느 시기에 넘어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 좀 드려요. 예, 반드시 좀 유념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캐나다 정부에서 알아서 거기에 대한 세금 부과가 될 것인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 하려다 보면 알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예. 또 AI 기술이 사실 어디로 튈지도 모를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오히려 예전보다 큰 어려움 없이 과대당국에서 어쨌든 그런 정보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은 제가 아는 바로는 조세 협정이 이미 있어서 캐나다하고 한국 한국하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세청에서 네.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사실이나 연락은 연락해서 얼마든지 할 가능하죠. 수는 있는데 이제 워낙 정보가 많아가지고 근데 아마 캐나다 그 국세청에서도 최대한 그런 정보들은 많이 입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voluntary disclosure라고 해서 자진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 예,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분이 꽤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인데 어디시 들어오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1년에 거의 5%의 그 페널티가 붙고요. 전체 과세 대상에. 5년 동안 했다면 25%가 그렇죠. 거기다가 뭐 세금 안 내셨던 거 부분에 대한 또 페널티가 또 있고 페널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형사처분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셔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하셨던 캐나다에서 이런 프로베이트 피하기 위한 것 중에서 아까 조인 테넌스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유언장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유언장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 있거든요. 캐나다에서는 보통 유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저 유언장을 두 가지로 좀 크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유언장은 개인들이 큰 자산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가 없으신 분들은 유언장 하나를 보통 만드시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이죠. 제가 죽으면 제 아내한테, 아내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줘라. 왜냐면 한국처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죽었다 해서 배우자 자녀들한테 공동으로 가는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베이션 피를 피하는 경우가 어떤 분야가 있냐면 비상장 회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프로베이션 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10억의 2.5%라는 게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2,500만 네. 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뭘 만드냐면 이제 듀얼 윌이라 그래서 두 개의 윌을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 자산에 대한 윌을 하나를 만들고 비상장 주식 회사에 대한 윌을 하나 더 또 만들어서 만들고. 그 윌에 대해서는 거기에 속한 자산, 특히 비상장 회사에 대한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프로베이션 윌을 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가 캐나다가 없다라고 하시지만 양도소득세는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많이 헷갈려서 그럼 상속세랑 증여세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낸다고 생각하시지만 양도소득세는 다 내시고 프로세싱 비를 또 내셔야 되는데 그걸 안 내시잖아요. 다만 양도세 같은 건 실제 매각 때까지 또 이월할 수 있다는 뭐 그런 혜택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아예 없는 건 예, 아니죠. 명목의 상속이나 증여세가 아닐 뿐이지 양도세나 이런 개념적인 건 있지만 그렇죠. 실제 매각을 할 때까지는 일단 유예를 할 수는 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dim disposition이라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기 전날 다 판 걸로 일단은 되는데 그렇죠. 예. 납부는 조금 더 미루실 수 좀 더 있어요. 미룰 수 있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캐나다에서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휴식을 가지고 요즘에 좀 얘기가 많은 캐나다로 이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